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인물 초대석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천둥 번개치고 2판 4판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여야 정치권, 오늘은 더 팩트 전북 취재본부의 홍문수 국장님을 모시고 요즘 정치권 신나게 한번 깨 부시겠습니다. 레디 큐! 본 방송은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와 익산문화원 주관 익산시민의 종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초대 손님 홍문수 국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문수 기자라고 하고요. 그 더팩트 전북 취재본부에서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본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말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홍문수 국장님, 네네. 지금 제22대 국회 후보들이 지금 마감이 됐어요. 네네. 전국적인 22대 국회 총선 후보들의 마감, 네. 전체적인 그 총평을, 여야 총평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전라북도에서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소견으로다가 말씀드리면, 네. 각 당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공천과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공천이다, 또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방탄의 끝판왕을 보여준 공실 공천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는 감동도 없고 영혼도 없고 맹탕에 가까운 공천이었다. 저는 이걸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제,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선이라든가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공천은 일단 자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물갈이 공천 측면에서는 잘 됐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만큼 반대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현역 교체율이 민주당보다 더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은 사실 그 갈라치기 그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 30대 그 청춘 세력이 등을 돌리면서 그 신당의 그 유력이 바닥에 났다 이 생각이 들고 동력을 너무 잃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분도 그리고 실리도 없는 그 신당 창당으로 인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제가 과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불멸의 조국이 횃불을 들고 일어섰다니까. 불멸의 이수신은 아니고 불멸의 조국입니까? 불멸의 조국이 횃불을 들고 일어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에 맞서 항거하는 혁명 세력당이다. 말하자면 조국 혁명 공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자, 우리 그 홍문수 기자님의 그 평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민주 그 당의 성향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좀 당원이지만은 이번에 그 여야의 후보 마감을 보고 도대체 이 정치권이 이게 그 역대 정치권이 저는 21대 국회를 식물국회, 동국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22대 이번 국회 후보들을 보니까 무슨 뭐 참 뭐라 할까? 우리 지금 그
홍 기자님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는데 저는 조국 신당이 과연 이 지금 21세기에 국민에 맞는 당인가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후보들이 이제 대진표가 지금 나왔어요. 이제 후보들의 대진표가 나왔는데 정말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국민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당도 당이지만은 국가관 그리고 이 정치 발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직에 나오면서 그 국가관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오지는데 그 기준 관점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조국 혁신당 그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조국처럼 이렇게 신상에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틀린다고 한다면 예수나 석가모니도 다 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탈탈 털렸는데 온 가족이 다 털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너무 과도하게 법을 집행을 하면서 옥죄하면서 너무 이렇게 불공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민심이 요동을 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국 신당이 좀 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겠어요. 우리 그 홍문수 우리 국장님은 그 뭐라 할까 그 민주당의 그 성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한 이슈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그 공수처 수사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종섭 그 대사 호주 대사 임명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국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사 임명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얼마나 오만한 그 국민을 우습게 본 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점을 봤더니 그 2월 달이에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그 위원장이 기고만장하고 전국을 달리면서 유세를 벌렸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사실 그때 2월 달에 그 여론조사가 잘 나왔거든요. 그 여론조사가 뭐라고, 그 여론조사 믿고 이종섭 그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아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횃불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건 과오 중에 과오다. 네. 그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이지만은 그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그 임명을 해서 그게 전무적인 감각 없이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윤석열 그 정부가 탄생하고 국정 기조는 잘 잡았어요. 공정과 상식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정 기조는 잘 잡았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강요들이나 그 비서실에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그 정무 감각이 없는 거 나는 전면 교체를 선거 끝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 손 비비고 애쓰민들 많이 있잖아요.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지금 개각을 할 수가 없고 선거 끝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내각도 총 전면 개각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용산 비서실도 전면 개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체할 필요성은 있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잘 잡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여야가 또 지금 현 국회는 국민의힘의 국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예요. 그 우리 홍 기자님도 기자 생활을 하셔서 알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뭘 이렇게
제안한다든가 뭘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협조 아니지만 물론 여야가 이제 공생을 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수습됐어요. 수습됐는데 이제 선거 한 이제 20일 남았어요. 이 선거 기간 중에 정말로 아까도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재 등용에서 꼭 당보다도 능력과 비전, 국가 간이 있고 정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야의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온 후보 몇몇 중에서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예. 국회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셔요? 국회의원 나오시지? 돌발 질문이요? 돌발 질문입니다. 아, 돌발 질문이요? 아니. 그리고 예. 그 덧붙여서 예. 뭐 2년 후에 예.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치러질 텐데 예. 그때 익산시장에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입장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분명히 이게 여기에 없는 예, 돌발 질문입니다. 아,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사실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25년 전에 익산에서 제가 한번 그 이협 의원 있죠. 이협 의원하고 제가 그때 50대 초반 때 한번 대결했습니다. 결기 있게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여기 지역에 한계가 있어서 민주당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접었어요. 접고 우리 익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뭐 익산 백제문화공이나 뭐 익산 포함시킨 일이나 또 KTX 비상대책을 우리들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것도 저지시켰고 그동안에 하면서 국회의원은 뭐 25년 전에 나와서 경험을 했으니까 익산시장은 한번 그동안에 쌓은 그 캐리어 경력으로 한 일로 한번 나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은율 시장이 그 2년 후면은 이제 3선에 이제 연임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 되죠. 예, 그래서 익산 시장은 한번 이 보수의 깃발을 들고 한번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홍 기자님은 지금 민주당 성향인데. 아니요, 저는 민주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순수한 기자입니다. 아, 기자. 예. 근데 상당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민주당 성향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2년 후에는 제가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이제 경선할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올라온 민주당 후보고 저는 보수니까 거기서 피 터지게 거기서 이렇게 경선 올라온 사람 빵 한번 KO 시킬 그런 자신도 있고 한번 익산시장 내가 꼭 나올 거예요. 아우, 결의가 대단하시네. 네. 자신 있습니다. 이 돌발 질문 오늘 세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런가 상당히 컨벤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적인 지금 선거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그 제가 보는 그 한동훈 위원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셀카에 빠진 관종 한동훈. 아, 셀카. 네. 그렇게 저는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 정치 초짜답게 그렇게 티를 내면서 그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쩌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셀카 놀이를 하는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셀카 놀이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십니까? 아니 정치적인 감각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 소통하는 걸 좀 좋게 좀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잠깐 이제 평가를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나 사고 그리고 신념을 갖다가 내비치는 것보다도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하는 이 어투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당내 지지자들도 이제 식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이제 봉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이제 더 이상 이 상승 효과,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홍문수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저희들이 그 보수 성향이 있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구원투수다. 구원투수. 네. 9위 말에 구원투수다. 이제 왜냐면은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에서 뭐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뭐 인재위원장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리 국민의힘을 뭐라고 할까 규합을 못 시켰어요. 규합을 못 시키고 자중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한동훈이라는 그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고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우리 보는 시각에서는 뭐 셀카에 젖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 그 소통이라고 봅니다. 또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스킨십도 자주 해야 하고 참 그런 면이 참 나는 돋보이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그 컨벤션 효과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마의 공천 지금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보면은 친명은 형제했다고 하잖아요. 형제. 그 비명은 그냥 형사를 당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총선 전에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장 우려됐었죠. 근데 그 우려를 이제 누르고 이제 그 공천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공천을 두고 보수 언론이나 그 여당 쪽에서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에서 다선이나 중진 의원들을 그렇게 내치는 그 물갈이 공천이니만큼 대단히 그 잘했다, 웬만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잘했다. 네, 웬만하면은 잘했다. 사실 그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 방탄 공천이 우세하면서 초반에 그 중진이나 다선 의원들을 정리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공천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봤을 때 현역 교체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초선 재선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반면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친명이나 비명 관계없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선거판이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그 물결로 하는 공천으로 봐서는 민주당 쪽에서 공천이 좀 제대로 됐다. 아, 네, 우리 권문수 기자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또 제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은 뭐 감동은 좀 약간 없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개딸만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은 감동 드라마가 없고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이재명의 개딸당이다. 저는 그렇게 평언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 한국 정치 제3당의 길, 한국 정치 제3당의 길을 국민들이 상당히 바랬어요. 예, 바랬는데 이낙연, 이준석의 제3당의 정치 실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적으로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다음에 그 이낙연의 그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준석은 그 일각에서 뭐 선명한 보수다 해서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 이낙연과 손잡은 연합 창당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기서 이제 그 대단히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준석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 결합은 화학적인 언제든지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그 결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무모한 시도였다. 그럼으로써 이런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수순이었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도 신리나 명분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외면을 하고 심지어 그 광주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지금 바닥을 지금 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이낙연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홍문수 이제 기자님이 보는 이 시각은 또 이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이 정치권에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 양당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네네. 참 마주보고 오는 기관차 같이 충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식상해서 제3당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무당층 제3당 30%, 3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제3당의 그 당을 출연을 기대를 했는데 방금 홍 기자님 얘기대로 이낙연과 이준석의 그 뭔가의 그 소통 콤비네이션이 잘 안 돼서 각자 길을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당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 3당이 무너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 이번 투표에 제 3당의 길을 좀 열어줬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인은 최소한도 뭐 아까 뭐 예수님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덕성은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도덕성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이죠. 여야로 네, 맞는 말인데, 조국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지금 많이 있고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있는 결혼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재판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에 인해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2대 이제 국회가 이제 후보들이 마감돼서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고장 전북군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전북군의 국회 총선이 뜨거운 한 이슈가 되는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기타 이제 그 이전에 기존에 이제 선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만큼 재미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 선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지금 이미 공천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다수 당선이 될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만큼 이제 사실 흥미롭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핫 이슈 지역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주 을 선거구인데 전주을. 네, 그렇죠. 전주을 선거구가 왜 그 좀 관심 지역으로 좀 볼 수 있냐면 거기에 이성윤 검사장이 출마를 합니다. 그렇죠. 이성윤 검사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받은 대표적인 검사로 꼽히는데 네. 그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해서 이번에 총선 출마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틀막의 원조 그 강성희 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기에서 출마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은정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서 출마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 분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전라북도 전체 선거구 중에서 이곳만 가장 유력하게 관심적으로 좀 떠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호남에서 그 보수의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유일하게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이 전주 좀 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왜냐면은 그 이성윤 그 후보가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강성희 후보는 지금 진보당이고 진보당이 지금 지금 현재 현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야당이 표를 갈라먹는다면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그다음에 조은천 그 보수의 이분이 지금 두 번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한 번은 지역구고 한 번은 지금 비례인데 또 이분 나름대로 고정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호남 전라남북도에서 유일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주을인데 하여튼 이 전주을은
초점 관점 포인트로 좀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켜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검사장이 이렇게 정치 이력도 짧은데 이렇게 급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여론 이 여론이 이만큼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홍문수 기자는 또 그렇게 보지만은 이성윤 이제 검사장을 얘기하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그 뭐라 할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양반이 검사장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고 우리 홍문수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수사를 편향되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저는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국민의 이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그 성향이 가진 분들은 이성윤 검사장이 후보가 핍박과 억압을 받아서 반사작용으로 저렇게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성윤 그 후보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중앙에서 만약에 핍박과 뭘 받았다면 중앙에서 나오지 고향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건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고장 익산을 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본 방송은 수제가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의 갑을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익산에는 이제 갑과 을 선거구가 이제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한병도 그다음에 이춘석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치를 텐데 사실 이거는 지금 굳이 선거운동 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할 정도로 지금 이분들은 시간만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없는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나오면서 지역 발전에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익산이 정말 시기적으로 발전을 하느냐 후퇴하느냐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이 발돋움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그 의정 활동이 정말 이 익산 발전과 연계가 돼서 중요한 시점인데 이분들의 공약을 쭉 보면은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이 다른 정치인이 한 거를 100개 온다든가 숟가락 하나 얹는다든가 또 여기에 그 용언이 없이 그냥 항목 하나 넣는다 라고 하는 취지의 그냥 선거 치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네. 근데 그 선거 공약을 내놓으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정말 노력한 게 보이지가 않는다. 난 그런 면에서 정말 이 각성을 좀 하고 정말 분발을 해야 한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어차피 이제 한병도 이춘석 의원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도 이번 22대 그 국회 선거를 특히 우리 익산 고향을 놓고 보면은 선거 시민들이 그래요. 선거가 재미도 없다. 그리고 뭐 선거를 뭐 하고 싶지도 않다. 뭐 기권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영혼이 없는 그 지역적인 편성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선주다 보니까 뭐 이 지역 주민들의 소통보다도 중앙에 줄대고 그런 정치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런 시민들의 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우리 익산을 놓고 보면은 참 재미없는 선거가 되고 또 정치는 또 라이벌이 있어요. 옛날에
뭐 삼김 시대 같이 삼김은 중앙정치지만 지역을 놓고 보면 지역도 이렇게 좀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좀 서로 정책 대결도 하고 좀 뭔가의 지역에 힘이 있게 좀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뭐 민주당이라 그 지역적인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이 보수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유성정당 그 네. 국민의 미래에서 네. 이제 그 전북 몫으로 조배수 의원이 예. 다행히 예. 나왔는데 이거 익산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 의원하고 조배수 의원의 올드보이의 귀환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익산 발전에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지켜볼 일.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조배수 의원이 그 국민의힘의 비례에 그 안정권에 그 빠졌었어요. 뭐 안정권이 아니라 완전히 빠졌는데 호남의 전북의 그 뭐라 할까 그 목으로 왜 호남을 푸대접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여기 전북권에서 후보들도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항의해서 조배수 의원이 비례 13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13번으로 안정권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당선 뒤에는 우리 지역에서 당선 뒤에는 그 의원들이나 또 여야 할 거 없이 중앙정치도 중앙정치지만은 익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익산 갑에 그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의 젊은 친구가 하나 신재영이라고 젊은 친구가 이렇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서울 함일 출신이고 그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예. 그 유도를 잘 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역임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틀을 잡고 좀 이렇게 성장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며칠 전에 기자회견 보고 그 프로필을 봤더니 우리 고장 함열 출신이고 함열초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더라고요. 또 격투기 또 유도를 또 했더라고요. 한국 후보 선수 그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정말로 한번 혁신적으로 정치에 뭔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새로운 미래의 후보죠. 네, 그렇죠. 그 신재영 후보는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 당의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하여튼 뭐 익산의 그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얘기하려면 너무 맹탕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전주나 뭐 어디 얘기하면 뭐 라이벌도 있고 있어 재밌는데 여기는 뭐 라이벌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진보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 각 후보들은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하겠지만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예, 헌법기관이니까 국가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더 팩트 전북 취재본부 우리 홍문수 기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다른 그 초대석에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민주당 성향을 좀 이렇게 좀 약하게 했는데 오늘 아주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와서 그걸 제가 방언이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참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 생명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잘못하면 사정없이 까버려요. 까고 그래야 정신 차려요. 예,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개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또 지역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지 요즘 정치인들 같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런 정치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 정치권 국민이 배를 엎지 말고 배를 띄우는 그런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시어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